예, 8월 19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아침 방송 찍을 때에도 우리 지수가 좀 아래꼬리를 달았었죠. 예, 반등을 줄 듯 하다가 오후 돼서 이렇게 음봉을 맞으며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항상 얘기 드렸던 수급과 변동성, 특히 투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변동성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계속 얘기 드렸던 큰 대세 상승, 하반기 큰 흐름 바뀐 건 없어요. 어떤 정도와 그 등락 정도로 봐야 되는 부분에서 오늘 시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어제는 아주 조용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고, 주말에는 잭슨 홀의 파월 입을 보면서 좀 경계와 관망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있는데 기대감이 살짝 떨어지는 것도 보이죠. 자, 볼만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다자간 회담하고 말이 있었는데 요 이슈를 볼 거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갖고 있는 불국장과 섹터에 이양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틀 동안 급락할 뻔하다가 오늘도 이렇게 되면 조금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좀 많아요. 전체로 우리 추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정책과 미국의 정책인 관세 문제 때문에 오늘 주요 섹터가 다 영향을 좀 받았고, 상반기 좋았던 애 많이 빠지면서 투심을 조금 흔들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대신에 삼성전자와 우리 갖고 있는 화장품 엔터들이 반등을 주면서 우리께 상대적으로 많이 선방을 했죠. 이유도 다 살펴볼 거고, 하지만 전체로 바이오가 떨어졌고 우리 갖고 있는 부대장도 급등락 변동이 되게 심한 면입니다. 실전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드릴게요. 자, 8월달 어차피 조정 변동을 보고 있지만 뭐 현금도 들고 있지만 빠질 때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 오를 때는 다 좋아, 갖고 있는 수익 날 땐 좋지만 떨어지게 될 때는 매크로도 봐야 되고, 왜 떨어진지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도 많아지고 알아둘 다양한 이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시황이 아니라 여기에서 왜 그렇게 되고 우리 포트에 직접 영향 주는 건 뽑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같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포트가 물론 다 올라가진 않아요. 장 좋을 때 다 올라갈 수 있지만 요새같이 갑자기 한두 개가 막 변동이 생겨, 그런 식으로 아픈 손가락이 있을 때는 실전적으로 제가 대체로 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절대 급하지 않게 시황 플러스 실전 포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거 뽑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서 같이 정리하시죠. 자, 미국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올랐어요. 98점 이제 0까지 올라가 있고 10년물도 4.33, 유가도 62.9로 어제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는 그런 매크로들입니다. 자, 8, 9월달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고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되게 조용했어요. 어제 크게 변동이 없던 관망세였는데 어쨌든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가 엄청 커졌다가 뭐 90몇 프로 갔다가 지금 80% 초반 정도까지 떨어져서 물론 금리 인하 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은 0.25%는 금리 인하 이미 시장 선반영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정도. PPI 지난주에 나온 이후에 트럼프 베센터가 그렇게 파월 욕하다가 같이 조용해요. 어쨌든 물가나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파월 입을 보면서 등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중요한 이슈는 챙기면 돼요. 자, 금주말에 잭슨 홀 파월 연설, 아젠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0.5%나 두 번, 세 번 계속 내리겠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시장 기대가 조금씩 과도했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철저하게 관망을 했다. 자, 트럼프 베센터도 계속 침묵을 했다. 일단 파월을 보자. 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제가 오반하다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파워 때문에 또 챙겨야 될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젤런스키도 워싱턴 오고 유럽 정상들이 7분이나 다 와서 다자간 회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어제 말했던 영토를 내놔라 이것저것 하고 그럼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큰 틀은 잡혀도 쉽게 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6년 만에 이 푸틴과 트럼프 만났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향후 휴전이 오래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휴전이나 종전 모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흐름들이 바뀌는 정시에 반 영향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관계를 미국이 살짝 이간질하는 느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이 항상 얘기하는 푸틴과 친하다 친구도 얘기하지만 이런 관계가 좀 친해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좀 희생을 좀 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 좀 걸리겠지만 글로벌하게 되게 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드렸던 물가나 유가도 보지만 2020 그때 1년 2년이었죠. 그때 떨어졌을 때 온갖 그 먹고 하는 것들 비료들이 올라간 것처럼 우크라이나 엄청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재건도 있고 뉴딜도 하고 이런 물가 관련해서
향후 휴전 모드는 어쨌든 좋은 호재로 보면서 계속 챙겨봐야 됩니다. 어쨌든 휴전 모드 바뀌는 그런 흐름 한번 보고요. 자, 인도 모디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지금 7개 빼고 나머지는 여전히 관세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크게 두드려 맞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그죠? 인도가 지금 불면도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보면 8년 만에 대규모 감세안을 실행했어요. 뭐 자기 나라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키우려는 부양안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흐름은 지금 일본과 중국도 계속 신고하는 것처럼 글로벌리하게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조금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대미 관세를 50% 막고 있으니까 러시아 때문이죠.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이 세율 내는 그 감세를 세금을 거의 반 이하로 줄여줬습니다. 12%에서 5%가 인하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면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인도에 자동차 대구 공장들이 있으니까 한국 자동차가 오늘 그래도 좀 올라갔던 섹터별로 반등을 줬던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품목 관세입니다. 이거 품목 관세 마실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대법 가기 전에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야, 너네 관세를 때리는 게 불법이라고 지금 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관세는 상호관세야. 자, 우리나라 15%, 일본 15%, 인도 50%는 상호관세에 대한 불법 문제지 품목관세는 사실 합법이거든요. 앞으로도 되면 품목관세를 계속 휘둘 확률이 되게 높은데 기존에 철강과 알루미늄 50% 때린다 했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나왔던 게 50% 관세 엄청 큰 확률입니다. 참 큰 관세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게 상품을 407개 더 추가해버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게 이 변압기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미국 가서 공장 짓는 몇 개 기업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변압기가 되게 잘 갔던 섹터가 전력주 빠졌던 그런 원인이 됐고요. 나머지 가전이나 화장품도 있는데 화장품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역시 우리나라 프리미엄 한류 쪽은 좀 따로 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차이는 보였죠. 자, 한국 증시 영향을 이런 그런 거 다 살펴서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재정부채를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에서 관세 수입이 월로 지금 200 몇십억 불, 300억 불 들어오니까 당분간은 맞들여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말씀드릴 때 아직 지금 물가든 관세 영향이 PPI 통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관세를 막 해가 돈 들어오면 좋아.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뭐 8월 9월 볼 때 이 관세 때문에 미국 경기나 물가 영향 받고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는 증가가 돼서. 그렇게 되면 다시 트럼프가 정책을 뒤로 물리는 타코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관세와 미국 경기와 이 수입 관세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너무 쏠리는 거는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는 지수들이 다 관망했습니다. 뭐 다우든 S&P든 나스닥 다 비슷했는데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이슈를 꼭 챙겨봐야 돼.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관세를 말도 안 되게 300% 얘기했는데 미국도 반도체 섹터는 꽤 견조했습니다. 뭐 속도 지수라든지 지표주도 괜찮았고 또 헬스케어는 뭐 등락이 있었지만 요즘 크게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바이오 좀 안 좋았거든요. 뭐 그런 면에 잭슨홀이나 금리 내 기대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겠지만 여전히 헬스케어는 이제 큰 상황으로 볼 때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자, 일랄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비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미 주가는 저는 노보노보다는 일랄릴리 좋게 보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에 있는 릴리 관련 종목이나 비만 테마들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나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트 2에서 말씀을 잘 드릴 테니까 이런 노보노에서 나왔던 재료들, 뭐 경구제라든지 얘도 현금 결제하면 반값 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오픈 AI도 한마디 했어요. 알트몬인데 지금 사실 5천억 불 밸류 엄청 크게 인정을 받고 제가 사실 이제 IPO가 아니라 비상장에서부터 AI들의 버블링 실제로 거품이 붙고 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대놓고 알트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미국의 AI 시장, 글로벌 AI 시장은 버블링 중에 있다.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할 정도로 버블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알트먼은 되게 여우 같다 있어요. 되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이미 자기는 5천억 불 밸류 인정받으면서 수십억 불 투자를 유치하고 돈도 투자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예전에 같이 투자 받을 때 자기는 받지만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경쟁 관계 때문에 자기한테 투자 주지 마라. 그러면 우리한테 투자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상당히 상대를 견제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는 자기 투자 받았기 때문에 타사한테 주지 말라는 견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릴 때 어쨌든 지금 상장되는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 때부터 이런 IPO들의 버블링은 분명히 맞아요.
실제로 법령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는 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뭐 급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과정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넘어가서 지표들도 괜찮고 일단 결론적으로 잠깐 얘기 드리면 뭐 배센트 흐름도 계속 보고 TJ장고 연해포 장고도 막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금주의 잭슨을 기다리면서 나올 부분 오늘 밤 이것도 있네. 자, 보만 의장이 원래 매파했는데 지금 은준 의장 후보로 됐잖아요. 계속 비둘기가 되고 있어. 오늘 밤에 비둘기 막 얘기하면 뭐 시장이 반영은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에 대한 기대를 살릴지 뭐 저는 좀 미리 선반영됐다 보는데 보만 나옵니다. 자, 지금 정리를 잠깐 하면 어제 미국장은 그냥 소소했어요. 이번 주까지는 아마 바이든은 관망 등락기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 뭐 트럼프든 다른 액션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지금 팍팍 영향이 오는 우리나라 투심이 좀 약해요. 뭐 정책 관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비싼 미장이다, 뭐 버블링이다가 AI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미국에 대한 경계라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은 그냥 보시되 대신에 솔레인 흐름 말씀드렸기 때문에 솔레인 때는 우리 기준으로 여전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틀째 급락을 했다 해야 되나 급락할 뻔한 내용의 정책 변화와 섹터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도 딱 뽑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금가격 3,381불, 비트코인도 11만 6천 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비미국 증시가 계속 호조였다. 신고가 얘기 드렸고 이번 주는 미국 금리나 이런 거 보면서 물론 금리나 좀 덜해도 다른 나라는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미국은 좋게 보지만 어쨌든 미국 영향은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금주가 되겠죠. 자, 일본은 오늘 약보합이지만 여전히 역사상 신고가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중용은 어제 말씀드렸던 10년 내 신고가, 오늘은 살짝 3일째지만 등락이 있는 그런 가운데 자, 뭐 다른 나라 다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빠지긴 했지만 3일째 올라온 애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이 조금 더 투심과 변동이 더 심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떨어져서 아침에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오후에 좀 밀리고 있고요. 여전히 큰 흐름은 박스야. 박스인데 우리나라 정책이든 관세든 보다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반응과 이런 흐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정책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시장 보는 측면에서 정책 얘기 드리고 시장 보는 시장 주의자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치적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 여전히 크게는 박스입니다. 크게는 박스인데 현금 비중도 유지하시면 되는데 악재에 좀 더 민감하면서 수급과 변동성이 만들었던 날이다.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아침에 방송 보신 분 아시겠지만 급락을 했어. 아침 급락했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를 할 때 대주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빠졌대. 기재부에서 50억이 아니라 10억 낮춘다 했잖아요. 이게 빠졌다는 얘기는 그럼 50억 대주주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건 되게 좋은 겁니다. 일단 이거는 됐는데 갑자기 며칠 동안 급부상한 노란 봉투법 아세요? 이건 사실 기업을 좀 옥죄는 노조법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업 보는 측면이니까 친기업하는 시장주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강하게 그 밀어붙이는 거거든. 보니까 또 그 주한 그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약간 우려로 막 전달하고 그러시던데 21일은 모레 본회의에서 강행을 하겠다. 원래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준비하는 기한을 좀 주거든요. 근데 6개월밖에 안 주고 바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살짝 있습니다. 저는 유예기한을 좀 주는 게 맞다 보거든요. 최소한 1년, 2년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배당소득 분리가 와서 크게 봐야 되고요. 자, 아침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책에 어쨌든 시장이 제일 빨리 반응했어. 빠지다가 이거 50억 유지한다니까 급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오후 돼서는 정책도 딴 것도 나오고 외국인 수급들이 좀 팔고 있으니까 좀 밀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자, 미국 관세 영향을 보시는 분 계십니다. 자, 미국 관세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어제 그저 보니까 반도체 얘기 또 했잖아. 300%. 근데 우리나라 쉴 때도 그랬고 금요일날 어제도 그랬고 그 한국 반도체가 떨어질 것 같으면 소부장점 안 좋지만 대만 같은 데는 거의 대만이 반도체가 TSMC가 다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얘들은 계속 올랐거든. 반도체 관련은 아니라 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거라 보고 자, 섹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품목관세 아까 말했던 변압기 포함됐다 했어요. 몇 개 종목은 미국 공장 짓는 건 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 때문에 오늘 전력 섹터가 추가로 좀 떨어졌고 원전은 아침에 얘기 드렸던 전 정부에서 했던 그 규정이 너무 50년 동안 약간 불이익하게 미국에 호구 잡힌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원전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여기서 러브 전형 관련해서 저는 방산 섹터 좀 약하게 말씀드렸고 조선도 좀 작아고 괜찮게 보는 분 계시겠지만
야 기재부에서 야 마스가 마가 그거 돈 못 주겠어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 조선이 다시 또 부상되는 흐름 때문에 약간 견제되는 흐름이 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조선 방산 원전 전력들이 어쨌든 우리는 약간 조심하고 하반기 변화를 봤던 섹터지만 계속 가지는 못해요. 분명 확 꺼지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 매물이 오늘 좀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더 안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빠진 거는 어쨌든 금리나 정도로 봐야 되고, 뭐 저는 50pp 보지도 않았지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잭슨홀 미팅 주간에서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가 섹터가 좀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 이렇게 이틀 동안 음봉 맞았지만 수급 영향도 있고 투심 영향도 있지만 박스권이 아직까지 박스고 섹터 위주로 내용만 챙겨보시면 되고, 이게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는 보시면 됩니다. 자,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오늘 자동차는 좀 올랐어요. 위에서 나와야 되네. 자동차 괜찮았고, 우리 갖고 있는 화장품 관세 불구하고 화장품 선별해서 오르고, 엔터도 제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대신에 바이오 좀 떨어졌고, 이제 조방원이랑 원전 이런 것 좀 전력 좀 떨어졌죠. 자, 종목을 잠깐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나중에 차트별로 말씀 다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박스가 유지는 돼요. 두산중공업,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LIG넥스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꺼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같은 케이스는 좀 매물 나오면 투심을 좀 건드린다 하더라도 뭐 급나간다, 빅수급 드러내드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기 들었던 하반기 변화되면서 조방원들은 좀 약해지는 흐름. 대신에 뭐죠? 삼성전자가 하반기 올라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는 게 여전히 좋습니다. 우리 포트 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측면에서 하반기 변화를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던 삼전이에요. 자, 내용이 좀 있지만 꼭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외국인 3일째 코스피를 팔았어. 1조나 팔았어. 7월달에 나쁘지 않았고 박스였는데 3일째 코스피를 팔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나 투심에 영향을 좀 줬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막 급하게 파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어떤 정책 얘기 그때 드렸잖아요. 선물도 다 본다 그랬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변화 반응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저는 7월달부터 5월달부터 올라왔던 큰 흐름 3전과 함께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외국인 수급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바이오는 여전히 이번 주에 좀 약한데 어쨌든 알테오젠 기준 제로되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했던 그런 흐름이고 이번 주 봐야 되겠죠. 어쨌든 9월달에 FMC는 금리 난다 보고, 또 8월달에 말씀드려도 우리나라 금통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만주 있죠. 빅바이오 우리 부대장인데 아까 말했던 비만 관련 때문에 많이 등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트 2에서 꼭 필시 시청 부탁드려요. 자, 섹터 좀 넘어가겠습니다. 실적 관료는 어쨌든 얘들도 관세 맞거든. 실적 때문에 막 스트릿 컨센이 뭐 오바됐다 별별 얘기 다 났잖아요. 저도 그렇고 기관들 보고서의 공통점이 막 급하게 갔던 애들이 포도 떨어지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우량주, 대장주 속가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APR 대장과 함께 부대장 정도로 집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엔터는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해외 드라마 중국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비상용 투자할 때 크게 손해본 적이 2016년 손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엔터나 미디어주에 계속 호재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오늘 보면 딴 거 빠질 때도 엔터주가 다 올랐습니다. 우리 대장주로 집중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수급주 로봇주는 별거 없으니까 여전히 좀 약하지만 비중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례 기다리면 돼요. 자, 우리나라 정책을 제가 정치가 아닌 정책 측면의 시장주의자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국정과제 얘기 드렸고, 우리나라의 큰 흐름은 바뀌진 않았어. 여러 가지 내부에서 어떤 논쟁되는 과정인데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한국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단계적으로 있겠지만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 의지와 글로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는 이 경기 부양책들, 정시 부양책들은 좀 같이 보시면서 눈치들 빠르시니까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그냥 등락되는 과정 정도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시황 1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시장, 지표, 뭐 섹터별 정원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예상되는 거 뽑아서 말씀드리고, 파트도 넘어가면 종목과 실전 포트, 투신 관리 같은 걸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치보다 정책 기준, 시장의 냉정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제 엠프티님 지금 2개월째 우리 조정되는 시장에서도 우리 멤버십을 2달 연속으로 구독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 자, 파트 더 넘어가서
우리 실전 포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시황은 이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실전 뒤에 넘어가면 종목이랑 포트 이렇게 드릴게요.